실제로 50대, 60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은퇴 후에도 금융투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그 금융투자 계획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은퇴 후에도 투자 계획이 있다라고 답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그냥 돈 욕심들이 많구나. 아니, 은퇴 왜 돈을 그렇게 또 벌려고 그래? 그러면 이게 그런 분들 때문에 경제 생활이 올라가면 이제 저처럼 이제 생각 안 한 사람들은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도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이치인데 사실 은퇴 후에 뭔가를 투자를 하고 한다는 게 위험하지 않나요? 근데 그 은퇴 후에 투자는 사실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은퇴 네네. 후에는 좀 뭔가 나약해지잖아요. 이게 다 줄어들 것밖에 네,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은퇴를 어떻게 할까 막연한 고민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투자의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 원칙을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아, 투자에도 원칙이 있다는 얘기시네요. 원칙이 있어요? 네네. 오. 아, 투자에도 원칙이 적용이 됩니까? 네, 지켜야 할 원칙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요. 네, 먼저 첫 번째 원칙은요. 네네. 안정된 현금 흐름을 최우선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네, 아무래도 은퇴 후의 투자 목적은요. 네네. 은퇴 생활에 필요한 현금 흐름, 좀 생활비 같은 네네네. 현금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주식 투자 시 너무 시세 차익만 목표로 하시기보다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게 적합하세요. 배당주. 네. 네. 또 금융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생활비에 문제가 없도록 은퇴 후 2년 혹은 3년 정도 생활비만큼은 은퇴 후 2, 3년 정도의 생활비만큼은 정기예금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은퇴 후에는 이제 월급이 고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너무 좋죠. 사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게 정기적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안정적인 것만 배웠기 때문에 사실 근데 요즘은 그런 투자를 하다 보면은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투자에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두 번째 투자 원칙은 성장성이 높은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유망한 그런 섹터에 투자하는 건데요. 투자해본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에 쫓기며 투자하는 것처럼 수익도 안 나고 투자자 마음이 불안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조금 길게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네,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장기 투자하시는 거예요. 장기 투자. 많이 들었어요. 네, 정성호 씨는 투자를 해보셨나요? 투자요? 네. 저는 사실 아이들이 배신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투자하셨네요. 아니요, 예, 자녀 교육에 투자하셨네요. 아니요. 나중에 다 갚아야죠, 애들이. 애들도 알고 있나요? 배신하면 뭐 어쩔 수 없죠. 서로 안 봐야 되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해 보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네네네. 시간에 쫓기는 투자를 하시면은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 투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되게 이걸 왜 하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만한 또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네. 투자를 했다가 주변에 많이 다시는 안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나 네네. 선단성이 되는 종목도요. 네네. 주가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네네. 이렇게 그 추세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할 만큼의 투자 기간이 필요합니다.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간에 쫓기는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시장 변동이 커질 때 너무 힘들게 돼요. 조급하고 무섭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성장성이 높은 그 산업과 기업도 주가가 하락과 성장을 반복하면서 그 성장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할 만큼의 투자 기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록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러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 될까요?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기간에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혹은 금액에 따라 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약 5년에서 10년 뒤를 바라보는 장기 투자를 한다면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그리고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장기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많이 투자 성과를 기대하실 수 있으세요. 어릴 때 엄마들이 진득하게 좀 있어 그랬는데 투자만큼은 정말 진득하게 그렇죠.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길기도 긴 시간입니다, 사실은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장기 투자라 그러면 한 2, 3년 넘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5년에서 10년 사이.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 원칙은 뭔가요? 그럼 마지막 원칙은 뭐 어떤 게 또 있나요? 마제가 원칙, 가장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투자 원칙 세 번째는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즉 투자 대상, 투자 시점, 투자 금액을 나누어서 목적에 맞게 분리해서 투자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는 위험이 따르지만 투자 대상, 투자 시점, 투자 금액을 분산하게 된다면 그 분산 투자에 대해서 투자 위험을 낮출 수가 있으세요. 분산 투자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네, 마라. 맞아요. 네. 난 또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게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내가 어디다 투자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게 뭐지? 이거 돈 생겼네 이럴까 봐 그런 분산 투자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어.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하시면 네네. 이제 그만큼 그 자산의 시장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손실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누어 투자라는 거죠. 예. 저는 이거 공감하는 게 저희 아이가 넷이라 그랬잖아요. 넷을 한 방에 자게 했어요. 한 방에 생활하고 넷다 성적이 떨어졌어요. 넷다 성적이 떨어졌어요. 따로 할머니 방에 한 명, 아이들 둘 따로 저희가 한 2명만 맡았어도 성적이 골고루 나왔을 텐데 동시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또 네. 이거 포인트네요. 근데 사실 분산 투자도 뭘 알아야 하잖아요.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분산 투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투자를 한다는 게 쉽지 않으신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분산 투자가 쉽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특히 투자 경험이 많지 않다면 뭐 더더욱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요. 네네네. 상품 자체가 이미 시장에 네네. 분산 투자되어 있는 네. 뭐 지수형 ETF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매월 일정 금액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시점과 금액이 분산돼서 분산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세 가지 법칙, 그러니까 일단 안정적인 현금의 흐름,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장기 투자, 네. 5년에서 10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분산 투자를 해라. 즉 그 얘기는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기저기에 나누라.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 성과를 빨리 내고 싶은 그런 조급한 마음에 네네네.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시간의 힘을 믿고 네.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하신다면요. 누구나 성공적 투자가 가능하실 겁니다.